안녕하세요. 2024년 회계사 1차 회계학 원가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회계학에서 원가편은 10문제 출제가 됐죠. 41번부터 50번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평을 좀 내리자면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물론 국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곳곳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점은 41번부터 50번까지가 있는데 41번인 제조원가 흐름을 출발로 해서 50번까지 대체가격 결정까지 거의 챕터별로 한 문제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도 아마 이제 전 범위 걸쳐서 고르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회계사 시험에서 어떤 원가는 2차 시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대비하실 때도 뭐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어찌됐든 올해 뭐 출제 경향도 그렇고 과거에도 똑같고요. 원가 관리 회계는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실력을 좀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력을 좀 키우는 어떤 그런 절차,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학습하시는 것이 수험 대비로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41번은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죠. X1년 초에 설립된 회사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X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했다. 총 8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재료 원가, 간접 재료 원가, 판매직 급여, 공장 근로자 급여, 공장 감독자 급여, 관리직, 공장 감가상각비, 광고 선진비가 있어요. 딱 문제를 보니까 제조 원가뿐만 아니고요. 판관비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를 보니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지문을 보니까 기본원가, 제조간접원가, 재고불능원가, 단기총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3번의 재고불능원가는 비제조원가인 판관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 판관비를 발라내고요. 나머지 원가를 가지고 제공품의 계정만 결정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문제를 보면 직접 재료 원가는 명시적으로 직접 재료 원가로 처리하면 되고요.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비가 되고 판매직 급여는 판관비가 되고요. 공장 근로자 급여는 직접 노무 원가로 봐야 되고 공장 감독자 급여는 간접 노무 원가니까 제조 간접 원가로 봐야 되고 관리직 급여는 판관비, 공장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비,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니까요. 일단 판관비를 다 발라내서 재고 불능원가를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원가를 집계를 해서 제공품 계정을 채워 넣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직접비 빼고요. 나머지 원가를 가지고 제조간접 원가하고 판관비로 구분해 봤어요. 보니까 간접재료비, 제조간접비, 공장 감독자 급여 제조간접비, 감가상각비, 제조간접비에서 총 제조간접비는 1,450원이 되고요. 판관비는 판매원의 급여, 관리직 급여, 광고비 해서 600원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재고 불능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단기 영업 개시했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고요. 직접 재료 원가가 있고 직접 노무 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여기에서 구한 금액 기록하니까 제공품의 합계가 2,600이에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없으니까 요거 자체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600원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이 50원이라 그랬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550원이 됩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합한 거죠. 그래서 1,150원인데 1,050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제조간접 원가는 1,450원이죠. 얘도 틀렸고, 재고 불능 원가는 판관비인데요. 600원인데 500원 써 있으니까 틀렸고, 단기총 제조 원가는 2,600원이죠. 얘도 틀렸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550.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아, 42번 볼게요. 42번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1년 초에 설립됐대요. 그럼 기초 재고는 없고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자, 정상원가 계산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예정 배부율,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해서 배부 차이 계산하고 배부 차이 조정. 이게 1년의 절차죠. 42번은 그 절차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산 노무 시간을 가지고 예정 조업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초에 제조 간접 원가를 32,000원, 직접 노무 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32,000원을 4,000시간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8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판매 관련 자료 보니까요. 단기 중에 101번, 102번, 103번을 착수해서 101번, 102번이 완성이 됐고요. 103번은 작업 중에 있대요. 그러면 101번, 102번이 완성품,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103번은 기말 제공품이 되겠네요. 단기 중에 발생한 제조 경비는 총 12,500원이며 이게 이제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인데요.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를 하고 실제 제조 간접비는 어느 때 쓰는 거죠? 배부 차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로 예정 배부한다. 그리고 실제 원가 자료는 나중에
배부 차이 계산할 때 쓰는 자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기 중에 실제 발생 원가 자료, 실제 사용된 직접 노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직접비는 다 추적이 돼 있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예정 배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을 볼게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는 없고요. 자, 단기에 100일, 102, 103이 착수가 됐고 101, 102가 완성이 됐고요. 103번은 기말 제공품이 되죠. 101, 102가 넘어오고요. 자, 101번이 팔렸고 102번이 기말 제품이 돼요. 그러면 101번의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각 개별 작업의 원가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1번, 102번, 103번의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직접비는 다 추적이 되어 있고요.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아직 배부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의 배부율은 미리 결정하는 거죠. 연초에. 그게 바로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고요.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32,000원이 되고요. 예정 조업도가 4,000 시간이니까 시간당 배부율이 얼마가 나와요? 8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 개별 작업의 예정 배부 금액은 8원 곱하기 1000시간, 8원 곱하기 500시간, 8원 곱하기 500시간 하면 되죠. 얼마가 돼요? 그래서 8,000원, 4,000원, 자, 4,000원 하니까 이제 예정 배부된 상태에서 각 개별 작업의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자, 101번에 같은 경우 원가가 15,000원이 되고요. 102번은 10,000원이 되고 103번도 10,000원이 돼요. 이게 이제 배부 차이 조정 전 원가가 되겠죠. 이게 예정 배부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배부 차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예정 배부된 금액을 다 집계를 해보니까요. 16,000원이죠. 물론 이 16,000원은 예정 배부율이 8원이고요. 총 실제 시간이 2,000시간이니까 8 곱하기 2,000시간 해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정 배부된 금액. 자, 이제 배부 차이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실제 발생 원가 자료가 필요한 거죠. 자, 실제 발생 원가가 얼마가 돼요? 12,500원이 실제 발생 원가니까요. 차이 금액이 3,500원만큼 과대 배부가 되죠. 자, 과대 배부인데요. 이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배분법, 무배분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려 돼 있어요? 회사가 기말의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3,000원의 과대 배부는 총원가인 15,000원, 만원, 만원 비례로 쪼개주면 되죠. 즉 매출원가는 총원가가 10,000원이 되고 제품 10,000원 되고 제공품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 매출원가는 총 35분의 15만큼, 제품은 35분의 10만큼, 제공품도 35분의 10만큼이고요. 자, 배부 차이 금액이 3,500원의 과대 배부니까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500원만큼, 그 다음에 제품에는 1,000원만큼, 제공품에도 1,000원만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500원,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에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13,500원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니까요. 자, 작업 101번은 단기 중에 16,000원의
판매가 되었대요. 그러면 얘가 판매됐으니까 매출이 16,000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13,500원이니까 즉 101번에 대해서 매출은 16,000원이 되고요. 매출 원가는 13,500원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2,500원이 되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어, 43번 볼게요. 4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회사는 단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즉 원가 흐름의 가정이 나온 거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있는 상태고요. 제품 제조 시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요.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한다. 자, 회사의 단기 생산활동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고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자,
뭐 많이 봐왔던 익숙한 내용들이죠. 근데 박스 안에 내용 보니까요. 기초 제공품의 전환율, 즉 완성도가 물음표라고 돼 있어요. 조금 찜찜하죠. 그리고 자, 기초 제공품의 재료원가, 전환원가 자료가 있고 단기 투입은 만기했는데요. 50만 원, 70만 원 단기 발생 원가가 있고 기말 제공품은 2,000개인데 40%예요. 자, 공손 감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단기 완성 수량은 몇 개인가요? 9,000개가 되겠죠. 이 9,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추가 진행된 1,000개 물량이 있고 나머지 8,000개는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될 거예요. 단기 매출 원가는 140만 원, 기초 제공품이 3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15만 6천 원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자, 원가가 주어져 있고 그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우리 문제는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진행률이 없어요. 기초제공품의 진행률이 없으면 선의선출법으로 못 풀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평균법이라고 하면 풀 수는 있어요. 평균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의선출법의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선의선출법인데 기초 제공품 진행률은 제시가 안 돼 있고요. 대신 뭐가 제시가 돼 있냐면 제품 계정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한번 상상 한번 해보면 기초 제품 재고 금액이 있고 기말 제품 재고 금액이 있고 매출 원가 금액이 제시가 된다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즉 이미 완성품 원가에 대해서는 제품 계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만 먼저 살펴보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품 계정을 보니까 기초 기말 제품 재고가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25만 6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제공품 계정에서 바로 완성품의 원가죠. 제공품의 차변 상황을 보니까요. 기초 제공품이 20만 원 있었고 재료 원가가 50만 원 투입됐고요. 전환 원가가 72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의 차변 합계가 142만 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를 이미 우리가 계산을 다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근데 뭘 물어봤냐면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 원가는 얼마인가? 원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환 원가의 환산량 단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의 재료 원가 환산량 곱하기 환산량 단가 더하기 가공 원가 환산량 곱하기 환산량 단가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물량 흐름 파악을 보니까요. 기초 재고 1,000개가 있었는데 진행률은 몰라요. 단기 착수가 10,000개고요. 완성품은 9,000개인데 이 1,000개가 얘가 먼저 진행이 됐잖아요. 자, 요 완성도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00개는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되고 기말 제공품 2,000개는 완성도가 40%고요. 자, 환산량을 보니까요.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재료 원가 환산량은 없고 얘 모르죠.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몰라요. 그리고요. 단기 착수 완성 물량 8,000개는 100%씩 해주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 재료 원가는 100% 해주고 가공 원가는 40%니까 800개 주면 되죠. 그래서 각각 원가 요소별 환산량은 재료 원가는 10,000개인데 가공 원가는 몰라요. 근데 단기 발생 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료 원가는 50만 원이 되고 가공 원가는 72만 원이 돼서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 원가는 50원인데 얘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얘를 찾아내야 돼, 얘를. 자, 근데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16만 4천 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사실 기말 제공품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재료원가 환산량 2,000개 곱하기 재료원가 환산량 단가 50원 하고요. 가공원가 환산량 몇 개? 800개잖아요. 800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 X 곱한 금액이 16만 4천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80원이 나옵니다. 어, 44번 볼게요. 44번은 보조 부분 관련된 문제고요. 단계 배분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보니까 뭐 일단 다 들어가 있죠. 자가 소비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상호 용역 수수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보조 부분이 A, B가 있고요. 제조 생산 부분이 C, D가 있고요. 상호 용역 수수 관계, 용역 제공 현황이 제시가 돼 있고 A, B 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비 나와 있고요. 단계 배분법인데 A, B 순으로 하래요. 그리고 C 부문에서 생산되는 갑 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4,825원, 생산 단위는 100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초 월말 제공품은 없고요. 자, 회사가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제품 제조 원가의 120%인 1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에 갑 제품의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 결론부터 볼게요. 지금 생산 부문인 C 부문에서 갑을 생산하고 있죠. 몇 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1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원가를 보니까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판매 가격이 12,000원인데요. 얘는 원가의 120%래요. 그 원가는 얼마인가요? 한 개당 원가는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에 120%면 12,000원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재료 원가는 얼마냐면 4825가 된대요. 재료 원가가 4825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노무 원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찾으려면 얘 알면 되잖아요. 얘.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얘만 찾으면 되는데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이 C 부문에서 발생한 총 제조 간접 원가를 몇 개 나누면 될까요? 100개 나누면 되죠. 결국에 우리 문제는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를 C 부문에 넘겨서 총 원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가 계산에서는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로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 걸러내야 될 게 있죠. 자가 소비 용역이죠. 요게 자가 소비 용역 없애버리면 되고요. 얘도 자가 소비 용역 없애면 되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이니까 우선순위는 A부터 하겠다. 그럼 A가 B, C, D 주는 걸 인정을 하지만 B가 A 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얘도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배분하면 돼요. 자, 24만 원. 24만 원을 어디에? B, C, D에 배분하면 되죠. 그러면 400, 800, 800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25%, 50, 2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원에 25% 하니까 6만 원이 되고요. 얘는 12만 원이 되고 6만 원 되면 되죠. 자, 이제 B는 얼마를 배부해야 돼요? 본인이 갖고 있던 20만 원에서 배부받은 6만 원 더해서 총 얼마? 26만 원을 배부하는데요. 단계 배부법이니까 여기에는 배부하면 안 되고 요 비율로 배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배부된 금액은 26만 원에 총 1280분의 480만큼 해당되는 부분이죠. 얘를 계산해 보니까 97,500원이 되고요. D 부분에서는 162,500원이 돼요. 자, 우리는 C 부분의 제조간접 원가를 알고 싶으니까 C 부분의 원가를 다 더해 보니까 217,500원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몇 개에 해당하는 원가예요? 100개에 해당하는 원가죠. 그래서 나누기 100을 하니까 2175가 되죠. 즉, 뭘 계산한 거예요? 요걸 계산한 거죠. 2175.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나와요? 3,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어, 45번은 표준원가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표준원가도 정상원가 계산하고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원가는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만 표준원가 계산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복을 하려면 절차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정상원가 계산 절차가 어떻게 돼 있었죠? 예정 배부율에서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 계산하고 배부 차이 조정했잖아요. 표준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에 상대되는 개념이 표준원가예요. 물론 표준원가는 모든 원가 요소에 대해서 다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에 상대되는 개념이 표준 배부가 되고요. 정상원가 계산에서의 배부 차이에 상대되는 개념이 원가 차이예요. 그리고 배부 차이에서 배부 차이 조정이 있듯이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원가 차이 조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똑같아요. 단지 차이 나는 거 하나는 정상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만 사전에 결정하지만 표준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다 결정한다는 거, 범위가 더 확대가 된 거죠. 여기에다가 정상원가 계산에서 없었던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가죠. 바로 뭐냐면 원가 차이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차이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표준원가에 관련된 문제는 원가 차이 분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준원가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절차대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45번 보니까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조간접원가의 수량 표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X1년도 표준 및 예산 수립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자, 정상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율을 설정을 했듯이 표준원가 계산 문제니까요. 표준원가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단위당 표준 노무 시간은 2시간이고 임료는 시간당 2,000원이고요.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이 보니까 6만 원 더하기 12,000 곱하기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죠. 그럼 이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에서 6만 원이 바로 뭘까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1,200원이 바로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제조간접원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요? 기준 조업도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보니까 기준 조업도는 3,000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요. 표준원가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원가표는 XQSP로 작성을 하죠. 자, 우리 문제는 재료원가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무시하면 되고요. 자, 노무원가는 2시간에 2,000원이 되고요. 이 제조간접원가의 수량 표준을 노동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은 1,200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이 6만 원이래요. 그러면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조업도로 나눠야죠. 그럼 기준조업도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300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00단이 한 개당 몇 시간? 2시간이니까요. 6만 원을 6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표준 배부율은 1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표준원가 표가 되죠. 자, 우리는 표준원가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바로 원가 차이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도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자, 표준원가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제 원가 차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원가 차이 결과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12,000원 물리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래요. 이 상태에서 능률 차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한 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어떤 차이죠? 요 차이죠, 요 차이. 요 차이가 4,000원 유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죠? 6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표준 배부 금액은 64,000원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실제 산출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64,000원은 실제 산출량의 한 단위당 2시간에 10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산출량을 추정해 보니까요. 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20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원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변동제조 간접원가의 능률 차이가 12,000원 분리라고 돼 있어요. 변동제조 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12,000원 분리래요. 자,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까? 일단 320이니까 320 곱하기 2시간에 변동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은 1,200원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요. 76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능률 차이가 12,000원 분리니까 변동제조 간접원가 AQSP가 얼마가 돼요? 78만 원이죠. 요 금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어요? 실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AQ를. 자, 왜냐면 SP는 1,200원이니까. 그래서 실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실제 시간은 650시간이 돼요. 결과적으로 농업비의 능률 차이 계산할 수 있죠. 자, AQ는 650시간이 되고요. SP는 표준 임률이 2,000원이 되고, 얘를 계산해 보니까 130만 원이 되고요. 실제 산출량은 320개, 2시간에 2,000원 하니까요. 이 금액이 128만 원이 돼서 능률 차이 계산할 수 있죠. 능률 차이는 2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됩니다. 아, 46번 볼게요. 46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바로 전부 변동, 초변동의 이익 차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총 4,000단위 생산해서 3,000단위를 판매했다. 자, 당해년도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고요. 4,000개를 생산해서 3,000개를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기말재고는 몇 개 남아있어요? 1,000개 남아있죠.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가 되겠네요. 자, 판매 가격은 3,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정보를 보니까 고정원가, 변동원가 쪼개져 있는데 또 물음표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얼마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자료를 정리해보면 판매 가격은 3,600원이 되고 변동비는 1,800원이 되고 그리고 공원이익이 1,800원이고요. 고정비를 보니까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고정판관비는 40만 원이고요. 자, 일단은 얘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료에서 변동원가 계산하의 순이익이 440만 원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자, 판매량의 공원이익 곱하면 총 공원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고정비를 다 빼버리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계산할 수 있죠. 지금 단기 영업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고요. 총 4,000개를
생산을 했고 3,000개를 팔았고요. 기말에 1,000개가 남아 있으니까 3,000개를 팔았을 때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44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3,000개를 팔았고요. 한 개당 공원이익이 1,800원이 되고 마이너스 고정제조 간접비를 X라고 하고요. 고정 판관비를 40만 원. 요걸 뺀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440만 원이 된대요. 그럼 X 계산할 수 있죠. X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이 나와요. 자, 요 다 채웠어요. 자, 요 상태에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에다가 기말 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는 얼마가 되죠? 60만 원 나누기 4,000개 하니까요. 한 개당 고정비는 15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전부원가 계산 이익은 변동원가 계산 이익 440만 원에 기말재고 1,000개 곱하기 150원 하면 되죠.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455만 원이 됩니다. 어, 47번 볼게요. 47번은 이제 원가 함수 추정 파트에서 학습 곡선에 관련된 문제죠. 학습 곡선은 함수식을 즉 학습 지수를 이용한 함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배수법이 있는데 주로 시험은 이배수법이 나오죠. 이배수법으로 나온다는 건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모형이고요. 이배수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회사는 최근에 X의 개발을 완료했고요. 시범적으로 50단위를 생산했다. 처음 50단위 신제품 X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 노무 시간은 500시간이고요. 임률은 200원이었대요. 신제품 X의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900원, 제조 간접 원가는 800원이고요. 뭔가 노무 원가는 빠져 있죠. 총 생산량 200단위에 대한 신제품 X의 단위당 예상 원가가 3,320이래요.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된다면 학습률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지금 제시된 자료 보니까요. 단위당 예상 원가가 3,320이래요. 그러면 재료 원가가 90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가 800원이라고 하면 한 단위당 노무 원가는 얼마가 돼요? 1,620원이죠. 그러면 200개 생산했을 때 총 노무 원가는 1,620 곱하기 200개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3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학습 효과가 있을 경우에 32만 4천 원의 노무 원가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 얘는 결과적으로 200단위 생산했을 때 총 시간에다가 뭐 곱하면 되죠? 임률 곱하면 되죠. 임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임률이 200원이라고 돼 있죠. 200원. 요렇게 계산한 결과가 32만 4천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총 시간이 50단위 생산했을 때 500시간인데 그러면 200단위 생산하면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습률을 고려해서 총 200단위 생산했을 때 총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게 필요한 거죠. 요게. 자, 누적 평균 시간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누적 생산량의 평균 시간 곱하면 총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단위 생산에 몇 시간 들어갔다고 그랬냐면 500시간 들어갔대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첫 단위라고 해서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 생산, 50단위가 첫 생산이죠. 첫 생산 묶음에 500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배수법은 자, 이제 두 번째 생산의 학습 효과를 반영한 시간이 나와야 되죠. 우리는 이 학습률을 몰라. 얘를 계산해야 돼요. 얘는 모르고 총 200단위 생산하려면 다시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네 번째 단위 생산했을 때 평균 시간이 되는 거니까 요걸 곱하면 총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총 노무 원가가 이 총 시간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요 총 시간에다가 임률인 200원을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32만 4천 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가 임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한 단위당 노무 원가가 1620원이 되고요. 총 200개를 생산했으니까 200개에 대한 총 노무 원가는 32만 4천 원이 돼야 돼요. 결국 32만 4천 원은 200단위 생산했을 때 총 시간에서 임률 곱한 금액이 32만 4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률이 200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시간을 역산해 보니까요. 몇 시간이 되냐면 1620시간이 돼요. 그럼 누적 평균 시간은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얘로 나눠 보니까 405가 됩니다. 그럼 학습률을 계산할 수 있죠. 자, 500시간에 학습 효과가 얼만큼? 2번 있었잖아요.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405시간이 돼야 되니까 X를 계산하면 90%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죠. 어, 48번 볼게요. 48번은 이론 문제인데요. 사실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이론 문제가 더 까다롭죠. 숫자가 나오면은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는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48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 단위당 공원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자, 손익분기점은 BEP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공원이익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어때요? 당연히 얘가 낮아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 공원이익이 총 고정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죠. 여기에도 맞고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라도 변동원가 계산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죠?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어차피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다 단기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생산량하고는 무관해요. 얘도 맞고.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고정원가가 감소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자, DOL은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죠. 결국에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은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니까요. 이 상태에서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게 되면 얘도 감소하죠. 4번도 맞고요.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얘는 틀렸죠.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지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49번은) 이제 관련 원가 분석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한된 자원이 하나 있을 때 의사결정이죠. 자, 제한된 자원이 하나 있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죠? 제한된 자원당 이익이 큰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면 되죠. 자, 보니까요. A, B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 있고 변동원가 있고 공원이익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재료 X를 매월 최대 4,000kg까지 구입 가능하며 지금 재료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뭘 따져봐야 돼요? 제품 하나 생산했을 때 소비되는 재료 수량을 따져봐야 돼요. 직접 재료 X의 구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원이래요. 요거 가지고 각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 수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에 직접 재료 원가가 320원인데 킬로그램당 8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4kg이 들어가고 B의 경우에는 400원인데 킬로그램당 80원이니까 5kg 들어가겠죠. 자, 대안의 각 제품에 대한 매월 최대 시장 수요량이 800단위, B는 400단위일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원이익 물어봤어요. 일단 자료 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공원이익 제시가 돼 있고 필요한 재료 X는 A는 320원을 80으로 나누니까 4kg이 되고요. B는 400을 80으로 나누니까 5kg이 돼요. 그러면 공원이익을 원재료 수량으로 나눠서 재료당 공원이익 계산해 보니까 A가 130, B가 120이어서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럼 A부터 생산하고 그 다음에 B를 생산하면 돼요. 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총 재료 수량은 4,000kg인데요. 뭐부터 생산해야 돼요? A부터 생산하죠. 만약에 A 판매량에 제한이 없다면 다 A만 생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A는 몇 개만큼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800개만큼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를 800개 먼저 생산하죠. 4kg 하게 되면 3,200kg을 A 생산에 먼저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800kg을 B 생산에 사용하는 거죠. B의 경우에는 한 개당
5kg이 필요하니까요. B는 160개 생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달성 가능한 공원이익은 A 800개, B 160개니까요. A 800개 한 개당 공원이익은 130원이 되고 B는 160개 한 개당 공원이익 120원이 되니까요. 최대 달성할 수 있는 공원이익은 51만 2천원이 됩니다. 오십 번 볼게요. 50번은 대체 가격 결정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대체 가격 결정뿐만 아니고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사실 모든 주제별로 기본 자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대비하시더라도 자료를 분석, 해석하고 기본 자료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 가격 결정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현재 외부 판매 상태, 대체하는 상황, 그리고 구매사업부 입장에서 수익과 원가 자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된 자료가 되겠죠. 50번 문제 깔끔해요. 특별히 뭐 꼬아내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회사의 분권화된 사업부 A, B는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는 B에 대체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 B는 제품 X를 주요 부품으로 해서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즉 구매사업부는 대체받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고요. 현재 사업부 A는 만 단위의 제품 X를 전부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바로 뭘 의미하는 거죠? 여유 조업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매 일부를 포기해야 되겠죠. 사업부 B는 현재 5천 단위 제품 X를 단위당 84원의 가격으로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얘가 외부 구입 가격이 되겠네요.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 판매 가격 90원, 변동원가가 60원이고요. 고정원가 최대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대안은 사업부 B의 생산에 필요한 5천 단위 제품 X의 사내 대체를 검토했다. 자, 사내 대체할 경우에 사업부 A가 단위당 20원의 변동 판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일단 자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외부 판매 가격은 90원이고요. 변동비가 60원이니까 외부 판매할 때는 기회비용이 공원이익이 30원이 되고요. 얘를 대체를 할 거예요. 대체품에 대해서는 변동 판매비 20원을 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대체품에 대한 변동비는 얼마가 돼요? 4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구매사업부는 대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추가 가공해서 최종 이제 판매 가격이 있을 텐데 요 자료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대체품을 외부로부터 84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최대 대체 가격을 물어본다면 84원이 최대 대체 가격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대체 가격만 계산하면 돼요. 자, 최소 대체 가격 어떻게 하면 되죠?
단위당 증분원가에 단위당 기회원가 곱하면 돼요. 그럼 대체할 때 당장 얼마 들어가요? 40원이 들어가죠. 40원. 더하기 기회원가는 공급사업부가 대체를 했을 때 이제 여유조업도가 없기 때문에 얘를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총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자, 5천 단위 곱하기 30원씩 손해보는데요. 단위당 기회원가는 대체 수량 5천 단위로 나눠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최소 대체 가격은 70원이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어차피 우리는 최종 2차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1차 시험 뭐 결과는 뒤로 하시고요. 쭉 이제 앞으로 2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